예,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그 자본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내고, 예, 자본을, 자본금 못 다 내고 본인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투자를 받아서 하죠. 아까 전에 그 뭡니까 자산 분류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하고는 또 좀 다른 개념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주식을 사는 입장이고요. 자본에서의 분류는 뭡니까?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죠? 자본금. 자, 자본금은 뭘로? 현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돈도 가능하죠. 금전도 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죠? 현물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가 주시고요. 이런 자본금 있죠. 자, 이런 자본금이 나한테 이득으로 돌아온 거 있어요. 그게 우리 뭐라 그러냐면 자본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뭐가? 자본금에서 이익이 나는 거죠. 자본금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게 뭐가 된다? 자본잉여금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자본금은 현금이나 뭐 돈도 가능하지만 현물도 가능하고요. 이런 자본금이 내한테 이득을 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가 된다? 자본잉여금이 돼요. 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값이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쉽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 올라서 내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는 자본금에서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 자본잉여금이라 그러고요. 주식에서 뭐 자본금에서 내한테 뭐를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본조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본금에서 손해 되겠습니까? 앞으로 뭐가 된다?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손해가 발생하는 거. 그게 뭐가 된다? 자본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자본금에서 내한테 이득이 나면 자본잉여금, 자본금에서 손해가 나면 뭐 자본조정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게 아니에요. 자,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은 뭐가 거래가 발생했다든지 혹은 뭐 처분이나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고요. 그게 아니라 자, 평가만 해봤을 때, 즉 뭐를 실제 거래가 발생해서 금전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평가만 해봤을 때 손해가 나거나 이득이 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평가적인 거. 그래서 뭐 마이너스도 있고요, 이익도 있고요, 손해도 있고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자, 결국 자본은 그 회사의 재산 상태 중에서 순자산, 즉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실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순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 등 있죠. 활동 등에서 뭐 이득이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자본금에서 이득이 나는 게 아니고 영업활동, 생산활동 등에서 이득이 나게 되면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총보다 자본은 기본적인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 평가적인 거, 아직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가만 해본 거죠. 그때 생기는 뭐 평가적인 이익과 손해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그러고, 그 다음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거 있죠.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건 우리는 뭐라고 본다? 예,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본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선주 자본금과 그 다음 보통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분리하냐면요. 우선주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회사를 이제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가지고 회사를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되면 그때 남아있는 재화를 가지고 뭐 그 투자하신 분들 있죠. 투자하신 분들한테 먼저 갖게 되면 그게 우선 자본금이거든요. 뭐 쉽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뭐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 자본잉여금에는 뭐가 있냐면요.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내 주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 그거 우리 뭐라고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왜? 주식을 발행했는데 본래 주식이 한 주당 5,000원짜리인데 6,000원에 발행을 했다. 즉 사가는 사람이 6,000원에 사겠어요. 그러면 1,000원의 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뭐 자본 잉여금이 돼요. 이득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주식을 싸게 발행한 거예요.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내한테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요. 자본 정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가 되냐면 더 이상 우리 회사 주식이 이거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데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회사 주식을 사람들이 안 사. 그래서 주식이 너무 저평가돼. 너무 가격이 다운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주식을 도로 매입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자기 주식이라는 건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매입했을 때, 즉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우리 회사가 취득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등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면 그럼 뭐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자,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이 자본금이에요. 왜? 자본금을 투자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투자받아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득이 나면 그 이익을 돌려주게 되는데,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도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금 흐름을 막고 안 좋은 영향을 입히죠. 즉,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하고요. 예. 그 다음, 이 자기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뭐 조금 더 큰 값에 처분하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고요. 이거를 싼 값에 처분하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고요? 자본 조정이 되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이익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분기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자, 뭐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이 있습니다. 요거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이 있거든요. 감자 차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자, 감자라는 게 나오죠. 감자라는 건 자본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방법이란다. 우리 회사 주식 취득하는 의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회사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두 번째, 우리 회사 주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구입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보유할 목적이 된 자기 주식이고요. 이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우리 회사 주식을 뭐 하게 되면 감자할 목적을 하게 되면 자기 주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될 건데요. 그건 나중에 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 가게 되면 여기 좀 더 개념이 있어야 뭐냐면 앞으로 나갈 거 있죠. 나갈 거. 자본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뭘로 처리한다?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실 필요 없고. 됐죠? 자, 그 다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이익이나 손해 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예, 평가 손익이 있습니다. 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 이놈아가 본래는 5천원짜리였는데 얘가 현재는 얼마에 가치를 한다? 뭐 7천원에 가치를 해요. 그럼 나한테 이득이 생기겠죠. 요런 게 재평가 잉여금인데 아직 뭐 더 깊은 얘기는 하지 못하죠. 예, 왜? 아직 깊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죠. 손과 이익이 같이 붙었죠. 손해와 이익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매도 가능 증권인데 내가 취득한 거예요. 그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즉 내가 살 때는 5천원에 샀어요. 5천원 샀는데 현재 판매를 안 했어요. 현재 가치가 7천원인 거야.
그럼 2천원 차익이 생기죠. 얘한테 이득이죠. 그런데 아직 팔지는 않고 그냥 평가만 한 거.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매도 가능성 거 평가 손실이 되겠어, 이익이 돼서 손실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가격이 좀 더 내려갔다고 정작 올랐다면 이익이 될 것이고, 내려갔다 그러면 매도 가능성 거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외 사업 한산 손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영업활동이나 어디에서 생산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내한테 이득이 난 걸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자, 실제로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서 이득이 난 건 우리 뭐 어떻게 순이익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으로 분류했다가 이놈아들이 이익잉여금을 집어넣어놔요. 집어넣을 때 뭘로? 법정 적립금이라, 예, 그 다음 임의적립금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법정 적립금이라는 건 반드시 설정해 놓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익준비금이나, 예, 기타 법정 적립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상세한 얘기는 자본가서 하겠습니다. 법정 맞네요. 적립금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은 뭐 쌓아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그냥 그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됩니까? 자본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분류 있죠. 예,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을 싹 잡아 놓으셔야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만 자본 설명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